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중앙 D&M입니다. 중앙 D&M은 1999년 설립돼서 2001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PVC 제품 및 건축 자재 제조, 분양 대행 사업, 통신기기 및 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입니다. PVC 제품 및 건축 자재 제조 사업은 석유 화학 제품을 주 원료로 압출, 냉각 등을 통해 원료를 가공하고 또 이후에 절단, 랩핑 등의 가공을 거쳐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43억 원, 영업 손실 30억 원, 당기 순손실 5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1.8% 증가했고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은 각각 51.4%, 54.1%씩 감소했습니다. 중앙 D&M은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됐으나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앙 D&M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감자 결정을 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결정입니다. 회사의 현재 이 발행 주식 전체 총수는 6,933만 460주인데 전체 감자 주식은 6,933만 460주고 전체 발행 주식 총수가 좀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이 감자전 발행 주식 총수가 1억 399만 5,690주인데 지금 전체 3대1 감자를 좀 진행하면서 감자 주식수는 3,466만 5,230주, 즉 3대1 감자를 좀 결정한 겁니다. 최종 감자되는 이 주식의 총수가 6,933만 460주이기 때문에 6,933만 주가 사실상 감자돼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3,466만 주가 좀 남는 현상입니다. 감자 비율은 66.6%에 해당되고요. 감자 기준일 4월 19일입니다. 감자 방법은 3대1 무상감자인데 주식 3주를 한 주로 좀 병합을 하는 효과가 좀 있고요. 감자 사유는 결손금 보전을 위해서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감자를 결정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감자 일정입니다. 주총, 정기 주주총회에서 좀 다뤄질 예정인데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감자를 최종 결의하게 되고 결의 안건이 최종 가결이 되면 감자 일정이 좀 들어가 있는데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감자 일정에 따른 매매 거래 정지가 좀 진행이 되고요. 이후 2022년도 5월 10일 감자에 따른 변경 상장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른 사항들은 좀 특이사항은 없고 네네. 마찬가지로 상법 요건 때문에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기간 1개월을 거쳐서 이에 따른 어떤 이의신청 부분을 거친 이후에 성립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중앙 D&M 감자 공시가 나왔는데요. 감자를 통해서 이 재무 구조에 나선다는 거는 4사업년도 영업 손실이 발생해서 이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사유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이 회사 지금 아주 문제가 좀 심각하죠. 회사는 지금 2월 28일에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그리고 상장 폐지의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좀 공시한 바 있었습니다. 네네.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지금 전체 별도 기준의 이 매출액은 131.8%가 좀 증가했는데 오히려 영업 손실은 51.4%가 손실 규모가 좀 감소했죠. 그리고 당기 순손실의 규모도 54.1%가 좀 감소했지만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회사는 신규 사업 진출에 따라서 그리고 매출 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서 매출액은 늘었다고 좀 밝혔지만 그리고 뭐 비용 절감을 통해서 그리고 이익 기여를 통해서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이 좀 대폭 절감됐다라고 좀 밝혔죠. 그런데 이게 손실의 폭은 좀 줄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4년 연속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관리 종목의 어떤 지정 요건은 좀 충족한 셈입니다. 하단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반기 기준에 18.3%의 자본 잠식이 좀 있었고요. 2021년도 12월 말 기준에는 9.3%에 해당되는 부분 자본 잠식이 있었습니다. 최근 3개년도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입니다. 지금 직전에서 32.5, 그다음에 48.5, 13.5, 50% 초과 여건에 2회 연속 해당된 2개년도에 해당되는 요건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3, 4년도 법차선 요건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최근 4년 연속 영업 손실에는 해당이 된다는 거죠. 지금 2021년도, 2020년도 그리고 2019, 18년도
지금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4년 연속 누계 영업 손실 기록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부각된 셈입니다. 네, 대표님. 근데 이 이익 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말에 자회사인 에코엠넷을 또 흡수 합병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번 감자 결정이 이 자회사의 흡수 합병만으로는 좀 재무제조 구선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왜냐면 이 회사는 지금 이 자금을 반영해서 자금의 어떤 유입을 최근에도 좀 진행을 하면서 유상증자 좀 전환사채도 지금 120억 발행에 성공은 좀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자금 확충을 좀 됐지만 이게 주식으로 전환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자본금의 증감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분 자본 잠식이 6%대가 좀 있었는데 합병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은 자본 잠식을 해소하는 요건과는 별개예요. 자, 보면 뭐냐면 지금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나와준다면, 자, 단서가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나왔을 때 관리 종목의 타이틀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다면 2022년도에 영업 손실을 또 내면 어떻게 되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에는 반드시 영업 손실을 영업 이익으로 바꿔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합병 효과로 인해서 지금 이 다각화된 어떤 매출 부분을 인식을 했지만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숙제를 해야 됨에 따라서 합병 효과가 좀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떤 자본 잠식을 막는 효과랑은 좀 거리가 상당적으로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인 어떤 자본 잠식 이후에 결손금, 그다음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감자 이후에 새로운 어떤 자금을 투입하는 증자 형태가 된다면 재무구조는 좀 개선된 셈이라고 좀 봐도 무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는 반드시 흑자를 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감자는 좀 자본 항목이다. 그리고 흡수합병은 이익 개선과 또 실적 향상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또 참 다양하더라고요. 지난달에 임시주주총회에서는 NFT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도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는데 이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문어발식의 사업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이 회사의 어떤 사업의 구조를 보면 사실상 주력 사업에 어떤 집중을 하는 어떤 흐름들은 아니죠. 전통적으로 지금 이 중앙 D&M의 경우에는 PVC 제조 그리고 건축 자재 제조를 원래부터 주력으로 했던 이 회사입니다. 네네. 지금 주요 제품과 서비스 부분을 좀 보면 PVC 제품 그리고 건축 자재 제품인데 이 품목이 뭐냐면 샤시입니다. 샤시와 문틀 그리고 덕트 등에 들어가는 창호, 건축 자재인데 전체 매출 파이가 지금 33.9%. 과거보다는 많이 현저하게 좀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 사업인 통신기기 용역 사업인 대행 용역 그리고 유지보수 사업에 44.9%에 해당되는 이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LED 그리고 시스템 조명 장치 부분 이 부분도 역시 건축 제재에 관련된 사업 부분의 확장으로 좀 봐야 되는데 21.1%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건축 제재 관련된 사업 부분이 50한5% 정도에 좀 해당이 되고 나머지 44.9%가 통신기기 장비 부분인데 전체적인 어떤 손실을 가져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구조가 좀 나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중앙 D&M이 이 사업의 원천적인 어떤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은 좀 가져가는 것은 맞는데 네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저는 대체 불가능 이 토큰 NFT 사업이 과연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과연 사업 시너지가 좀 있을까? 이게 막대한 영업이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자, 관건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하더라도 지금 주력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부실 사업을 좀 정리를 하고 네. 수익 사업으로 좀 개편한 상태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타당할 텐데 지금 사실상 이 NFT 관련된 사업 부분을 좀 더 부각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실상 중앙 D&M이 그동안 보여줬던 액션이죠. 너무 주가의 어떤 사업적인 어떤 재료와 이에 따라서 주가가 들쭉날쭉했던 어떤 부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회사의 내실을 좀 다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판단해 봅니다. 네, 너무 사업을 좀 재료화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봐주셨는데 대표님 그럼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바로 이 감자 결정 제출되고 난 이후에 영락없이 주가가 17.9% 좀 하락을 했는데 네네.
최근에 사실상 이 주가의 흐름이 사실 말도 안 되게 좀 최근에 급등한 이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이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 종목의 지정이 확정이 됐고 관리 종목 지정 플러스 알파 감사 의견의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식이 단기에 시세를 낸다고 해서 단기적 접근 방법 잘못됐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그렇죠. 기업공시연구소에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해서 제가 입이 아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아주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싶어요. 즉 지금 이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고 2022년도 반드시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감자 이후에 주가 가치는 크게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네.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당연히 아니죠.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최근에 바닥권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단기 한 600원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고 가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감자 이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감사 의견이 나와 있지 않고요. 감자 이후에 회사의 영업손익의 어떤 개선점이 1분기에 확인되는지 또는 반기의 확인 여부는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